2026년 이용사, 미용사, CBT 필기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1번 쉬운 문제는 10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응시자가 너무 증가해서 필기시험부터 물관리하는 것 같습니다. 2번 수험자분들의 공통적인 불만이 책에 안 나오는 문제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공부에도 찍기 바쁘고요. 간신히 60점 넘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3번 책에 안 나오므로 일반 상식으로 풀어야 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4번 예전에는 법규가 10문제였으나 이제는 2문제에서 6문제 정도밖에 안 나옵니다. 5번 법규 비중을 줄인 대신에 화장품과 피부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6번 영어가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한글이지만 보기가 영어입니다. 영어를 모르면 문제 풀기 어렵습니다. 7번 지문이 짧은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지문이 짧다고 해서 쉬운 것은 아닙니다. 8번 임의용 이론, 피부, 소독, 공중보건, 법규가 차례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무작위로 나옵니다. 수험자분들의 빠른 합격을 기원합니다. 문제 401번 대기 오염에서 1차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먼지,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오존. 1차 오염물질이 태양광, 산소, 수분 등과 반응해서 새롭게 생성되는 물질이 바로 2차 오염물질입니다. 2차 오염물질의 종류는 오존, 황산염, 질산염 등이 있습니다. 대기오염에서 1차 오염물질이 아닌 것은 정답 5번 오존입니다. 문제 402번 이발 사인볼의 색깔종이 아닌 것은 붉을청, 맑을청, 푸를청, 흰백. 이발 사인볼의 색깔은 빨강, 파랑, 흰색입니다. 한자로 바꾸면 붉을청, 푸를청, 흰백입니다. 이발 사인볼의 색깔종이 아닌 것은 정답 2번 맑을청입니다. 문제 403번 면도기를 프리핸드 기법으로 잡은 상태에서 손바닥이 보이도록 손등을 뒤집어서 면도하는 기법은 백핸드 기법, 레프트핸드 기법, 스틱핸드 기법, 펜슬핸드 기법. 공단에서 제발 맞춰달라고 수험자 입에 막 퍼주고 있죠. 정답은 1번 백핸드 기법입니다. 문제 404번 환경공해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공사장의 분진, 굴착 작업의 소음과 진동, 산업체 폐수 방류, 스모그. 공사장의 분진이나 굴착 작업할 때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 산업체 폐수 방류는 환경공해 발생 원인 맞는데요. 4번의 스모그는 환경공해 발생 원인이 아니라 이 자체가 환경공해입니다. 따라서 환경공해 발생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은 4번 스모그입니다. 문제 405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통칭하는 것은 구성영양소, 열량영양소, 조절영양소, 배출영양소. 거저주는 문제죠. 정답은 2번 열량영양소입니다. 탄수화물은 4kcal, 지방은 9kcal, 단백질은 4kcal의 열량을 발생시킵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494, 탄지단 494 이렇게 암기하세요. 문제 406번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순서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블라블라블라블라.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순서는 적힌 그대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순서입니다.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순서는 탄지단. 따라서 정답은 1번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입니다. 참고로 대사 효율 순서는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순서입니다. 대사 효율 순서는 단탄지. 이렇게 암기하세요. 문제 407번 커트 시술 도중 가위로 손님의 귓볼을 심하게 자른 경우 형사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면허증 소지자와 비소지자에 대한 처벌 차이를 일반적으로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면허증 소지자, 면허증 비소지자. 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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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상, 상해, 업무상 과실치상, 업무상 과실치사. 손님 귓볼을 가위로 자른 24세 미용사가 최근에 벌금 100만원의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2025년 12월 6일자 다음 사이트에 기사를 검색해 보시면 됩니다. 면허가 있으면 처벌이 가벼운 업무상 과실로 추정이 되지만 면허가 없으면 업무상 과실로 추정되지 않으므로 처벌이 무거운 일반 상해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면허증 소지자는 처벌이 가벼운 업무상 과실치상, 면허증 비소지자는 처벌이 무거운 상해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문제 408번.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못하는 자는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70세 이상인 자, 19세 미만 미성년자, 면허가 취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자,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된 자, 피성년 후견인. 법규 문제라 살짝 까다롭죠. 미용사의 면허를 받지 못하는 자는 피성년 후견인, 정신질환자, 감염병 환자, 마약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약물 중독자, 면허가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따라서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는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70세 이상인 자, 19세 미만 미성년자 또한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된 후 1년 6개월이 지난 자이므로 면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이 됐든 복권이 안 됐든 면허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7번 피성년 후견인. 문제 409번. 병원체 중에서 바이러스 질환에 속하는 것은 장티푸스, 콜레라, 파라티푸스, 홍역. 균인지 바이러스인지 헷갈릴 때 구별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콜레라 균, 콜레라 바이러스 이렇게 발음하면서 입에 쩍쩍 달라붙는 것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장티푸스 균, 장티푸스 바이러스, 장티푸스 균이 입에 쩍쩍 달라붙죠. 콜레라 균, 콜레라 바이러스, 콜레라 균이 입에 쩍쩍. 파라티푸스 균, 파라티푸스 바이러스, 파라티푸스 균이 입에 쩍쩍. 홍역 균, 홍역 바이러스, 둘 다 입에 쩍쩍 달라붙는데요. 순간 헷갈립니다. 다행히 장티푸스 균, 콜레라 균, 파라티푸스 균이 입에 쩍쩍 달라붙기 때문에 1번, 2번, 3번을 제외하면 정답은 4번 홍역입니다. 홍역은 균이 아니라 홍역 바이러스입니다. 뭘 봐? 홍역바. 뭘 봐? 홍역바. 문제 410번. 병원체 감염력의 강도가 가장 낮은 감염병은 두창, 홍역, 수두, 나병. 아주 어려운 문제죠. 감염력은 감염을 일으키는 병원체의 최소량 수를 말합니다. 두창, 홍역, 수두, 소아마비 등이 감염력이 가장 높습니다. 이와 달리 나병은 니은자로 시작되므로 감염력이 아주 낮습니다. 감염력의 강도가 가장 낮은 감염병은 정답 4번 나병입니다. 이렇게 설명해도 못 외우면 청학원으로 오세요. 문제 411번. 교원 섬유와 탄력 섬유로 이루어진 피부층은 각질층, 과립층, 유두층, 망상층. 우리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피는 각투과유기, 진피는 유망입니다. 진피의 유두층은 신경세포가 존재하므로 온도, 통증, 압력 등을 감지합니다. 모세혈관이나 림프관이 존재해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합니다. 진피의 망상층은 교원섬유 그물망 사이에 탄력섬유가 친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원섬유와 탄력섬유로 이루어진 피부층은 정답 4번 망상층입니다. 여기서 망은 한자로 그물망자를 씁니다. 문제 412번. 임상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일정 기간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는 잠복기 보균자, 회복기 보균자, 만성 보균자, 건강 보균자. 잠복기 보균자는 임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 병원체를 배출합니다. 회복기 보균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병원체를 배출합니다.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디프테리아 감염자가 이에 해당합니다. 만성 보균자는 장기간 지속적으로 병원체를 배출합니다. 건강 보균자, 다시 말해서 불연성 보균자는 임상 증상 없이 병원체를 배출합니다. 임상 증상이 사라진 후에도 일정 기간 병원체를 배출하는 보균자는 정답 2번 회복기 보균자. 문제 413번. 감염병 발생 시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의사, 치과의사, 의료기관의 장, 보건소장. 까다로운 문제죠. 감염병 발생 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를 하고 소속 의료기관의 장은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관할 보건소나 질병관리청은 행정부이므로 신고 의무자가 아닙니다. 감염병 발생 시 신고 의무자가 아닌 사람은 정답 4번 보건소장입니다. 아이고 쳐라. 문제 414번.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한 학자는
토마스 로버트 멜서스, 프란시스 베이컨, 에드워드 윈슬로우, 로베르트 코흐. 토마스 로버트 멜서스는 자신의 책 인구론에서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생산은 산술급수적으로 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인구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멜서스. 문제 415번. 덥지 않은 날씨에 땀이 나지 않을 정도의 가변 활동을 기준으로 성인이 하루에 흘리는 땀의 양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1리터, 2리터, 3리터, 0.5에서 0.7리터. 나이나 날씨, 활동량 등에 따라 달라지지만 봄, 가을 날씨에 가변 활동을 기준으로 하루에 흘리는 땀의 양은 0.5에서 0.7리터 정도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 문제 416번. 산업보건 역사에서 직업인의 질병이란 책을 발간한 사람은 누구인가? 히포크라테스, 케인즈, 라마치니, 베르크. 1713년 라마치니는 직업인의 질병이란 책을 발간하여 직업병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처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암기법은 다마치니, 허리 아프지, 직업병이야. 다마치니, 허리 아프지, 직업병. 산업보건 역사에서 직업인의 질병을 발간한 사람은 누구인가? 정답은 3번 라마치니. 문제 417번. 피부 노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노화 유전자, 아미노산 라세미화, 항산화제, 텔러미어 단축. 전문 용어가 나와서 어려워 보이지만 실제 정답풀이는 아주 쉽습니다. 항산화제는 산화를 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산화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부 노화를 억제합니다. 아미노산 라세미화는 아미노산이 특정 형태로 변형되는 것인데요. 주로 노화 과정에서 발생하고요. 단백질 기능 저하를 유발해서 세포 노화에 영향을 미칩니다. 피부 노화 원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항산화제입니다. 문제 418번. 세발 시술 시 손가락의 어느 부분으로 문질러야 가장 좋은가? 지두, 지선, 지배, 지축. 지두는 손가락지, 머리 두자를 써서 손가락 끝쪽에 살이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지선은 선선자를 써서 손가락의 지문선을 말합니다. 지배는 등 배자를 써서 손가락의 등 쪽을 말합니다. 지축은 굴대 축자를 써서 개별 손가락뼈 방향의 중심축을 말합니다. 세발 시술 시 손가락의 어느 부분으로 문질러야 가장 좋은가? 정답은 1번 지두입니다. 다시 말해서 손가락 끝쪽. 문제 419번.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약 몇 프로인가? 0.03%, 0.3%, 3%, 13%. 공기 조성 비율은 질소 78%, 산소 21%, 아르곤 0.9%, 이산화탄소 0.03%입니다. 공기 중 이산화탄소는 약 몇 프로인가? 정답은 1번 0.03%. 문제 420번. 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틀린 설명은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커진다.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커진다. 접촉 시간이 길수록 소독 효과가 커진다. 유기물이 많을수록 소독 효과가 커진다. 어려운 문제죠. 온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커진다? 맞습니다. 농도가 높을수록 소독 효과가 커진다? 맞습니다. 접촉 시간이 길수록 소독 효과가 커진다? 맞습니다. 유기물이 많을수록 소독 효과가 커진다? 틀린 설명입니다. 유기물은 탄소를 포함한 물질로 동식물의 사체, 배설물, 음식물 찌꺼기, 단백질, 지방 등이 있습니다. 유기물이 많다라는 뜻은 미생물의 먹잇감이 풍부하다는 뜻입니다. 유기물이 많을수록 미생물 수가 많아지므로 소독 효과는 반대로 떨어집니다. 소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틀린 설명은 정답 4번입니다. 문제 421번.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대통령, 행안부 장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시도지사가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합니다. 공중위생 서비스 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정답 3번입니다. 문제 422번. 거의 죽인 병원체를 이용해 만든 백신은 일정 기간 안에 추가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생균 백신, 살균 백신, 성분 백신, 무독화 독소. 아주 어려운 문제죠. 병원체를 가열하거나 포르말린, 석탄산 등으로 살균하면 이 병원체가 거의 죽는데요. 거의 죽은 병원체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균 백신입니다. 거의 죽은 병원체를 이용해서 백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예방 접종 효과가 빨리 사라집니다. 따라서 일정 기간 안에 추가 접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균 백신의 종류로는 일본내염, 광견병, 장티푸스, 콜레라, 발텐티푸스, 백일해, 소아마비 백신 등이 있습니다. 거의 죽인 병원체를 이용하여 만든 백신은 일정 기간 안에 추가 접종이 필요한 백신은 정답 2번 사균 백신입니다. 문제 423번. 냉방병의 일종으로 3급 감염병인 것은 전염두, 메르스, 결핵, 레지오넬라증.
상식 문제죠. 정답은 4번 레지오넬라증. 문제 424번. 땡땡땡 감염병은 환자나 보균자의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나오는 침방울 등으로 감염되는 땡땡 감염으로 환경 개선 효과가 없으므로 전염원 및 감수성 보유자 대책이 중요하다. 위 네모칸에 들어갈 말을 순서대로 적으면 정답은 1번 호흡기계 비말입니다. 호흡기계 감염병은 환자나 보균자의 기침, 재채기, 말할 때 나오는 침방울 등으로 감염되는 비말 감염으로 환경 개선 효과가 없으므로 전염원 및 감수성 보유자 대책이 중요합니다. 문제 425번. 피부 이온과 그에 따른 화장품 선택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민감성 피부, 진정 및 쿨링 효과, 여드름 피부, 멜라닌 생성 억제 및 피부 기능 활성화, 건성 피부, 피부에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여 보습 강화, 노화 피부, 주름 완화 및 새로운 세포 형성 촉진. 어려운 문제죠. 민감성 피부에는 진정 및 쿨링 효과가 있는 화장품 선택 맞습니다. 여드름 피부에는 멜라닌 생성 억제 및 피부 기능 활성화 화장품 선택 좀 말이 안 맞죠? 멜라닌 생성 억제 및 피부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화장품 선택은 색소 침착 피부에 관한 것입니다. 건성 피부에는 피부에 유분과 수분을 공급하여 보습을 강화하는 화장품 선택 맞습니다. 노화 피부에는 주름 완화 및 새로운 세포 형성을 촉진시키는 화장품 선택 맞습니다. 피부 이온과 그에 따른 화장품 선택이 올바르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문제 426번. 발육과 증식에 필요한 온도 범위로 가장 올바른 것은 전행균 0도에서 5도, 저온균 15도에서 20도, 중온균 20도에서 40도, 고온균 50도에서 70도. 저온균은 냉장, 중온균은 실온, 고온균은 고온에서 발육과 증식이 활발합니다. 전행균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최저 및 최고 온도 범위가 20도 정도 차이가 나면 신뢰성이 떨어집니다. 5도 정도의 차이가 가장 적당합니다. 발육과 증식에 필요한 온도 범위로 가장 올바른 것은 정답은 2번 저온균 15도에서 20도입니다. 문제 427번. 인구 구조 변화를 시각적인 도형으로 표현한 것은 인구 분포, 인구 피라미드, 인구 밀도, 인구 센서스. 정답은 2번 인구 피라미드. 인구 피라미드 그래프는 성별, 연령별 구조를 한눈에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문제 428번. 퍼머넌트 웨이브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모발에 물리적 화학적 방법을 가하는 시술이다. 모발의 구조 변화를 일으킨다. 모발 형태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킨다. 모발 형태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킨다. 정답은 3번이나 4번이겠죠. 영어로 퍼머넌트란 영구적인 이런 뜻입니다. 퍼머넌트 웨이브는 모발 형태를 영구적으로 변화시킨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퍼머넌트 웨이브에 대한 정의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모발 형태를 일시적으로 변화시킨다. 문제 429번. 매뉴얼 테크닉 기법 중 닥터 자켓법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하는 것이다. 피지선의 활동을 억제한다. 모낭 내 피지를 모공 밖으로 배출시킨다. 여드름 피부를 클렌징할 때 쓰는 기법이다. 저도 난생 처음 보는 문제입니다. 닥터 자켓법이란 손가락으로 피부를 가볍게 꼬집듯이 집어올려 피지를 압착하여 모공 밖으로 배출시키는 피부 관리 기법을 말합니다. 주로 지성 피부나 여드름성 피부에서 피지나 노폐물을 제거할 때 사용합니다. 매뉴얼 테크닉 기법 중 닥터 자켓법에 대한 가장 올바른 설명은 정답 3번 모낭 내 피지를 모공 밖으로 배출시킨다. 문제 430번. 유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유화성이란 혼합되지 않은 두 물질이 잘 혼합되도록 미세한 입자로 균일하게 섞이게 하는 성질을 말한다. 수중 유적형, oil in water, 적은 양의 기름이 미세한 입자로 많은 양의 물에 분산되어 있다. 우유, 아이스크림, 마요네즈. 유중수적형, water in oil, 적은 양의 물이 미세한 입자로 많은 양의 기름에 분산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버터, 마가린. 물이 많으면 친수성이 약하고 기름이 많으면 친유성이 약하다. 살짝 까다로운 화장품학 문제죠. 유화성이란 혼합되지 않은 두 물질이 잘 혼합되도록 미세한 입자로 균일하게 섞이게 하는 성질 맞습니다. 수중유적형은 수중이기 때문에 물이 많다는 거죠. 적은 양의 기름이 많은 양의 물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유중수적형은 유중이기 때문에 기름이 많다는 거죠. 적은 양의 물이 많은 양의 기름에 분산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이 많으면 친수성이 강하고 기름이 많으면 친유성이 강합니다.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유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4번입니다.
문제 431번. 비 오는 날에 머리카락이 차분하지 않고 붕 떠서 부스스해지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습기는 머리카락에 케라틴 단백질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케라틴 단백질이 습기를 흡수하면 머리카락 구조가 일시적으로 약화되고 변형되어 차분한 상태에서 볼륨이 커진 형태로 바뀐다. 머리카락이 습기를 흡수하면 길이가 늘어나면서 차분하던 머리가 이리저리 뻗치기 때문에 부스스하게 보인다. 습기로 인하여 정전기 현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일반 상식으로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습기는 머리카락에 케라틴 단백질에 영향을 줍니다. 맞습니다. 케라틴 단백질이 습기를 흡수하면 머리카락 구조가 일시적으로 변형되어 차분한 상태에서 볼륨이 커진 형태로 바뀝니다. 맞습니다. 머리카락이 습기를 흡수하면 길이가 늘어나면서 이리저리 뻗치기 때문에 부스스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습기로 인하여 정전기 현상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아닙니다. 머리카락 사이에 존재하는 정전기는 두 발을 서로 당기면서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습기로 인해서 정전기 현상이 감소합니다. 정전기 현상이 감소하기 때문에 머리카락이 붕 떠서 부스스해 보입니다. 비 오는 날에 머리카락이 차분하지 않고 붕 떠서 부스스해지는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문제 432번. 색조 화장품에 주로 사용되는 제조 방법은 유화, 겔화, 가용화, 분산. 문제가 어렵죠? 화장품학의 이런 문제는 무조건 암기하세요. 정답은 4번 분산입니다. 분산이란 미세한 고체 입자가 계면 활성제나 분산제에 의해 물이나 오일에 균일하게 분산된 상태를 말합니다. 파운데이션, 비비크림, 립스틱, 마스카라, 아이라이너, 아이섀도우 등의 색조 화장품을 제조할 때 분산 기술이 사용됩니다. 문제 433번. 화장품에 첨가되는 방부제가 아닌 것은 파라벤, 파라옥시 안식향산, 페녹시에탄올, 에틸헥실글리세린, 소르빈산, 글리세린. 문제는 어려워 보이지만 정답은 그냥 일반 상식으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파라벤, 파라옥시 안식향산. 화장품 많이 팔려고 방부제로 사용합니다. 화장품 많이 팔려고 파라벤, 파라옥시 안식향산. 파라벤이나 파라옥시 안식향산은 코노미다. 페녹시에탄올과 에틸엑실글리세린, 소르빈산 또한 방부제입니다. 하지만 글리세린은 대표적인 화장품 보습제입니다. 화장품에 첨가되는 방부제가 아닌 것은 정답 6번 글리세린. 문제 434번. 호르몬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A.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미량의 화학물질이다. B. 내 분비샘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된다. C. 특정 세포나 기관에서만 호르몬이 작용한다. D. 분비량이 적으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 등이 나타난다. 2.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호르몬의 종류가 같으면 종이 다르더라도 대체로 같은 기능을 나타낸다. F. 음식물 섭취를 통해 호르몬을 직접 얻을 수 있다. A. 우리 몸의 생리 기능을 조절하는 미량의 화학물질이다. 맞습니다. B. 내 분비샘이 분비되어 혈액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된다. 맞습니다. C. 특정 세포나 기관에서만 호르몬이 작용한다. 맞습니다. D. 분비량이 적으면 결핍증, 많으면 과다증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2. 척추동물 사이에서는 호르몬의 종류가 같으면 종이 다르더라도 대체로 같은 기능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F. 음식물 섭취를 통해 호르몬을 직접 얻을 수 있다. 틀린 설명입니다. 호르몬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 것은 정답 3번 A, B, C, D, E. 문제 435번. 사람의 내 분비샘이 아닌 기관은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신장. 문제가 어렵죠? 우리가 의대생도 아니고 이런 문제까지 외워야 되나요? 아무튼 사람의 내 분비샘은 뇌하수체, 갑상샘, 부신, 췌장, 난소, 정소 등이 있습니다. 신장은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이긴 하지만 전형적인 내 분비샘은 아닙니다. 사람의 내 분비샘이 아닌 기관은 정답 4번 신장입니다. 문제 436번. 이 미용실에 가위, 클리퍼, 레이저 등의 커트 도구 소독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70에서 80%의 알코올, 200배 희석한 역성 비누, 50%의 페놀액, 5% 크레졸 비누액. 살짝 어려운 문제죠. 70에서 80%의 알코올로 가위, 클리퍼, 레이저를 소독한다. 맞는 설명이죠. 200배 희석한 역성 비누가 아니라 그냥 역성 비누로 소독하시면 됩니다.
페놀은 강한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사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5% 크레졸 비누액이 아니고 6% 크레졸 비누액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소독 비율이 크레졸 원액 3%이기 때문에 크레졸 비누액으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한다면 크레졸 원액 반, 물 반을 섞은 6% 크레졸 비누액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이 미용실의 가위, 클리퍼, 레이저 등의 커트 도구 소독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정답 1번 70에서 80%의 알코올. 문제 437번 소화기계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홍역, 천연두, 콜레라, 디프테리아. 소화기계, 다시 말해서 수인성 감염병은 콜레라, 세균성 이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 등이 있습니다. 홍역, 천연두, 디프테리아는 호흡기계 감염병입니다. 소화기계 감염병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3번 콜레라. 문제 438번 세균성 식중독과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을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은 세균성 식중독,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 균량이 많아야 발병한다. 균량이 적어도 발병한다. 비교적 짧은 잠복기, 비교적 긴 잠복기. 사람끼리 전파인 2차 감염이 빈번하다. 2차 감염이 거의 없다.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포도상구균, 병원성 대장균.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감염병 예방법으로 관리. 아주 좋은 문제죠. 세균성 식중독,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 균량이 많아야 발병한다. 균량이 적어도 발병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비교적 짧은 잠복기, 비교적 긴 잠복기. 맞는 설명입니다. 사람끼리의 전파인 2차 감염이 빈번하다. 2차 감염이 거의 없다. 틀린 설명입니다. 설명이 서로 뒤바뀌었습니다. 세균성 식중독은 잠복기가 짧기 때문에 식중독에 걸리면 거의 곧바로 배탈 설사로 이어집니다. 장을 깨끗하게 비웠기 때문에 사람끼리의 전파인 2차 감염이 거의 없습니다. 장과 장이 만날 일이 거의 없죠. 이와 달리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은 말 그대로 병원성이고 잠복기가 길기 때문에 건강 보균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 간 전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살모넬라, 장염 비브리오, 포도상구균, 병원성 대장균, 장티푸스, 콜레라,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맞는 설명입니다. 식품위생법으로 관리, 감염병 예방법으로 관리. 맞는 설명입니다. 세균성 식중독과 병원성 소화기계 감염병을 비교한 것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입니다. 아직도 1.2km가 남았네. 문제 439번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그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일본 내염, 공수병, 동물 인플루엔자, 결핵. 인수공통 감염병은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13개가 있습니다. 탄저, 결핵, 휴열, 일본 내염, 브루셀라균, 공수병, 살모넬라균 감염증,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옛날말로 조류 인플루엔자, 중증 급성호흡기 증후군, 변종 크로이츠펠트 약고병,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캄필로박터균 감염증. 이 중에서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탄저균, 결핵균, 휴열균, 브루셀라균, 살모넬라균, 장출혈성 대장균, 캄필로박터균에서 7개가 세균입니다. 이와 달리 병원체가 바이러스인 것은 일본 내염 바이러스, 공수병 바이러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바이러스,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바이러스, 중증 열성 혈소판 감소 증후군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5개가 바이러스입니다. 병원체가 세균도 아니고 바이러스도 아닌 것이 딱 1개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변종 크로이츠펠트 약꽃병입니다. 변종 크로이츠펠트 약꽃병은 변종이기 때문에 변형 프리온에 의해 발생하는 퇴행성 뇌질환입니다. 인수공통 감염병으로 그 병원체가 세균인 것은 정답 4번 결핵입니다. 문제 440번. 여성의 체력 부족, 생리 임신, 흡연 음주, 피로 누적, 신체적 능력 저하 등이 일으키는 산업재해 발생 요인은 무엇인가? 심리적 요인, 정신적 요인, 생리적 요인, 물리적 요인. 쉬운 문제죠. 체력 부족, 생리 임신, 흡연 음주, 피로 누적, 신체적 능력 저하 등은 여성의 생리적 요인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문제 441번. 두피와 모발에 손상을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은 두피 문신, 호르몬의 영향, 열폼 시술, 강한 햇빛. 두피와 모발을 손상시키는 환경적 요인은 자외선, 미세먼지, 대기오염, 바닷물, 염소 등이 있습니다. 두피와 모발에 손상을 일으키는 환경적 요인은 정답 4번 강한 햇빛입니다. 문제 442번. 피부 노폐물 배설을 촉진시키고 비타민 D를 생성하는 피부 미안용 기기는 갈바닉 전류 미안기, 적외선 등, 테슬라 전류 미안기, 자외선 등. 살짝 헷갈리는 문제죠. 피부 노폐물 배설 촉진에 초점을 맞추면 정답 찾기가 어렵고요. 비타민 D 생성에 초점을 맞추면 문제가 쉬워집니다. 비타민 D를 생성하는 피부 미안용 기기는 당연히 정답 4번 자외선 등입니다. 문제 443번. 흰 얼굴에 가장 어울리는 파운데이션 색깔은 흰색 계통, 파란 계통, 갈색 계통, 핑크 계통. 흰 얼굴에 흰색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창백해 보이고 귀신 같겠죠. 흰 얼굴에 파랑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차가워 보이고 냉정해 보이죠. 흰 얼굴에 갈색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어두워 보이고 부자연스럽습니다. 흰 얼굴에 핑크 파운데이션을 바르면 생기 넘치고 발랄하고 건강미 넘치고 자연스럽죠. 흰 얼굴에 가장 어울리는 파운데이션 색깔은 정답 4번 핑크 계통. 남자분들은 얼굴에 핑크 파운데이션을 바를 일이 없죠. 따라서 무조건 암기. 문제 444번. 피부톤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보편적인 립스틱 색상은 오렌지, 핑크, 퍼플, 레드. 피부톤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보편적인 립스틱 색상은 빨강색입니다. 그 중에서도 트루 레드, 진빨강은 다양한 피부색을 보완해주는 클래식하고 다재다능한 색상입니다. 피부톤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잘 어울리는 립스틱 색상은 정답 4번 레드. 문제 445번. 세계 3속성 중에서 우리 눈에 가장 민감한 것은 명도, 채도, 색상, 색도. 세계 3속성 중에서 명도가 우리 눈에 가장 민감합니다. 사람의 눈은 명도 차이를 가장 잘 인식하고요. 그 다음이 채도 차이, 마지막이 색상 차이입니다. 세계 3속성 중에서 우리 눈에 가장 민감한 것은 정답 1번 명도입니다. 문제 446번. 클럽 커트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스트로크 컷, 틴닌, 스퀘어 컷, 테이퍼링. 여기서 클럽 커트란 일반적인 용어는 아닌데요. 머리 끝선을 층이 없도록 직선으로 뭉툭하게 자른 기법을 말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블런트 커트죠. 직선으로 뭉툭하게 자른 기법 블런트 커트입니다. 스트로크 커트나 틴닌이나 테이퍼링은 블런트 커트가 아니라 끝이 뾰족뾰족하게 자르는 기법을 말하죠. 1번, 2번, 4번이 정답이 아니므로 정답은 당연히 3번 스퀘어 커트인데요. 스퀘어 커트란 a hairstyle where the hair is cut with straight, sharp lines, creating a boxy or skewed shape, especially at the end or around the jaw and neck. 오래간만에 영어로 하니까 발음이 많이 세네요. 스퀘어 커트란 박시, 사각진, or squared shape, 네모난 형태를 만든다 라고 정의되어 있죠. 따라서 클럽 커트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클럽 커트 기법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 3번 스퀘어 컷. 문제 447번. 사람의 피부 각질층에 존재하는 세포간 지질 중 가장 많이 함유된 것은 세라마이드, 셀룰라이트, 콜레스테롤, 왁스. 피부학 문제이므로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사람의 피부 각질층에 존재하는 세포간 지질 중 가장 많이 함유된 것은 정답 1번 세라마이드.
문제 448번.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용사와 미용사뿐이다.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용업 또는 미용업 영업자뿐이다.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12월 31일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다음 연도에는 위생교육을 한 번만 받으면 된다.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법규 문제라 살짝 헷갈리죠. 공중위생 영업자는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숙박업, 목욕장업, 건물위생관리업 이렇게 해서 총 6종입니다.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용사와 미용사뿐이다. 틀린 설명입니다.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용사, 미용사, 세탁업자, 숙박업자, 목욕장업자, 건물위생관리업자입니다. 위생교육 대상자는 이용업 또는 미용업 영업자뿐이다. 틀린 설명이죠. 위생교육을 받지 않고 12월 31일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한 경우 다음 연도에는 위생교육을 한 번만 받으면 된다. 틀린 설명입니다. 다음 연도에는 위생교육을 2번 받으셔야 합니다. 12월 31일에 미용업 영업신고를 할 수 있어도 12월 31일에 위생교육 자체가 없습니다. 따라서 올해 받지 못한 위생교육을 내년에 한 번 받으셔야 하고요. 내년에 해당하는 위생교육을 또 한 번 받으셔야 합니다. 영업장별로 공중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책임자로 하여금 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공중위생관리법상 위생교육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문제 449번. 혈액의 기능으로 틀린 설명은 호르몬 분비, 산소 이산화탄소 운반, 노폐물 배설, 삼투압과 산염교 평형 조절. 산소 이산화탄소 운반 맞는 설명입니다. 노폐물 배설 맞는 설명. 삼투압과 산염교 평형 조절 맞는 설명입니다. 호르몬은 주로 뇌 분비샘에서 분비되어 혈액을 통해서 온몸으로 운반됩니다. 혈액의 기능으로 틀린 설명은 정답 1번 호르몬 분비. 기출문제를 많이 풀면서 암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인별 CBT 랜덤 출제이므로 문제를 푸는 능력이 더욱더 중요합니다. 문제 450번. 1963년도에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사회보험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1963년도에 제정되었고 64년도에 시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제정된 사회보험법은 정답 1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문제 451번. 우리나라 5대 사회보험 도입순으로 나열된 것은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블라블라블라. 산재보험은 1964년 시행, 의료보험 1977년 시행, 국민연금 1988년 시행, 고용보험 1995년 시행,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년 시행입니다. 5대 사회보험 도입순 암기법은 산의구고장입니다. 산의구고장. 산재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장기요양보험. 5대 사회보험 도입순으로 나열된 것은 정답 1번 산의구고장. 문제 452번. 전동 브러쉬 프리메이트의 효과가 아닌 것은 클렌징, 필링, 딥클렌징, 영양성분 침투. 전동 브러쉬를 눈으로 본 일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어렵죠. 전동 브러쉬는 피부 표면의 물리적 관리가 핵심입니다. 필링, 클렌징, 더 깊숙한 딥클렌징이 효과적입니다. 물리적인 진동만으로 앰플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앰플을 피부 깊숙이 침투시키기 위해서는 주로 미세 전류기나 이온화 기기를 사용합니다. 전동 브러쉬의 효과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영양성분 침투. 문제 453번. 전동 브러쉬 프리메이터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브러쉬를 미지근한 물에 적신 후 사용한다. 손목에 힘을 주어 눌러가며 돌려준다. 사용한 브러쉬는 비눗물로 세척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소독기로 소독한다. 전동 브러쉬를 모세혈관 확장 피부에 사용하면 더욱더 악화되므로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전동 브러쉬를 손으로 잡고 손목에 힘을 주고 누르면 통증이 발생합니다. 많이 아파. 아주 많이 아파. 프리메이터 사용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3번 손목에 힘을 주어 눌러준다. 문제 454번.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양전자들이 양극을 향해 흐르는 것이다. 음전자들이 음극을 향해 흐르는 것이다. 전자들이 전도체를 따라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전자들이 플러스 방향과 마이너스 방향을 번갈아 흐르는 것이다. 갑자기 고등학교 물리시간 이상한 기출문제죠. 전류는 전하의 흐름입니다. 전자가 마이너스 무기에서 플러스 양극으로 이동하는 현상입니다. 음전자가 플러스 양극을 향해 흐르는 것입니다. 전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3번
전자들이 전도체를 따라 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이다. 문제 455번. 필링의 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보너스 문제. 딥클렌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모세혈관 확장 피부, 모공이 넓은 지성 피부, 비염증성 여드름 피부, 잔주름이 많은 건성 피부.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외부 자극과 온도 변화에 아주 민감하기 때문에 필링이나 딥클렌징을 하면 피부 자극과 홍번이 발생하고 기존 상태보다 악화될 위험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필링의 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딥클렌징의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모세혈관 확장 피부. 문제 456번. 디스인크러스테이션 시술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은 피부 유형은? 중성 피부, 지성 피부, 노화 피부, 건성 피부.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이란 전류를 이용한 딥클렌징을 말합니다. 갈바닉 전류를 이용해 모공 속 피지와 노폐물을 유화시켜 피부 바깥으로 배출시킵니다. 디스인크러스테이션에 적합한 피부는 기름이 많은 피부입니다. 지성 피부, 여드름성 피부, 모공이 막힌 피부. 이와 반대로 디스인크러스테이션에 부적합한 피부는 기름이 적은 피부입니다. 건성 피부, 민감성 피부, 모세혈관 확장 피부는 디스인크러스테이션에 부적합합니다. 흉터가 있거나 상처난 피부에는 사용을 피해야 하고요. 고주파 자극에 민감한 사람도 피해야 합니다. 디스인크러스테이션 시술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은 피부 유형은 정답 4번 건성 피부. 문제 457번. 딥클렌징의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면? 모공의 노폐물 제거, 노화된 묵은 각질 제거, 화장품의 피부 흡수를 돕는다, 피부 관리 시 영양성분의 침투를 돕는다, 피부 재생이 잘 되도록 유도한다, 민감성 피부의 민감도를 완화시킨다, 기미를 옅어지게 한다. 모공의 노폐물 제거, 딥클렌징의 효과 맞습니다. 노화된 묵은 각질 제거 맞습니다. 화장품의 피부 흡수를 돕는다 맞습니다. 피부 관리 시 영양성분의 침투를 돕는다 맞습니다. 피부 재생이 잘 되도록 유도한다 맞습니다. 민감성 피부의 민감도를 완화시킨다 틀린 설명입니다. 딥클렌징을 한다고 해서 민감성 피부의 민감도가 완화되진 않습니다. 기미를 옅어지게 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딥클렌징을 한다고 해서 기미가 옅어지진 않습니다. 딥클렌징 효과와 거리가 먼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은 4번 FG. 문제 458번. 지성 피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성 피부는 정상 피부보다 피지 분비량이 많다. 피부결이 섬세하며 피부가 얇고 붉은색이 많다.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나 여성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이 활발해져서 지성 피부가 생긴다. 지성 피부 관리는 피지 제거 및 세정을 주 목적으로 한다. 일반 상식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 피부결이 섬세하고 피부가 얇고 붉은색이 많다는 것은 민감성 피부나 건성 피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성 피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입니다. 문제 459번. 항산화 물질에 해당하는 것은?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루테인, 셀레늄, 코엔자임 Q10, 안토시아닌, 카테킨, 글루타치온, 폴리페놀. 모두 다 첫째 줄, 둘째 줄, 셋째 줄. 정답은 1번 모두 다입니다. 비타민C, 비타민 E, 베타카로틴, 라이코펜, 루테인, 셀레늄, 코엔자임 Q10, 안토시아닌, 카테킨, 글루타치온, 폴리페놀 모두 다 항산화제입니다. 꼭 암기하세요. 문제 460번. 콜라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노화된 피부에는 콜라겐 함량이 낮다. 콜라겐이 부족하면 주름이 발생하기 쉽다. 콜라겐은 섬유화 세포에서 생성된다. 콜라겐은 피부의 표피에 주로 존재한다. 콜라겐은 섬유화 세포에서 생성되어 주로 진피에 존재합니다. 진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두꺼운 층이 망상층이므로 콜라겐은 대부분 망상층에 존재합니다. 콜라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콜라겐은 표피에 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진피에 존재합니다. 문제 461번. 디스인크러스테이션 시술의 주된 목적은? 피부 미백, 주름과 피부 탄력 개선, 앰플 침투, 피지와 노폐물을 연화시켜 배출 유도. 디스인크러스테이션 시술은 주로 갈바닉 전류를 사용해서 피부 깊숙한 곳의 피지를 부드럽게 만들어 쉽게 배출되도록 합니다. 디스인크러스테이션 시술의 주된 목적은 정답 4번 피지와 노폐물을 연화시켜 배출 유도. 문제 462번.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르면? A.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다시 말해서 보험료 강제 납부. B.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 C.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D. 소득의 재분배 기능. E. 장기보험 성격.
법률에 의한 강제가입, 다시 말해서 보험료 강제납부, 맞습니다. 부담 능력에 따른 보험료 차등, 맞습니다. 보험급여의 균등한 수혜, 맞습니다. 소득의 재분배 기능, 맞습니다. 장기보험 성격, 틀린 설명입니다. 직장 다닐 때는 직장의료보험 가입자이지만 백수가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므로 장기보험이 아닌 단기보험적 성격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 대한 올바른 설명을 모두 고른다면 정답은 3번 A, B, C, D. 청량리 이용학원 이용사반 특징입니다.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다 들어도 수강료는 월 20만원. 아무 때나 출근, 아무 때나 퇴근입니다. 수시 모집이므로 처음에는 1대1 개별진도, 막판에는 단체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남자 원장님이 직강을 합니다. 이용 기법을 중심으로 교육을 합니다. 문제 463번. 디스인크러스테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피부에 산성 용액을 투포하여 피지의 유화를 유도한다. 갈바닉 전류를 사용하여 음극을 피부에 대고 양극을 손에 쥐도록 한다. 전류가 흐르면서 피부 속 피지가 유화되고 모공 속 노폐물이 부드러워진다. 딱지 형성이라는 인크러스테이션과는 반대 개념이다. 문제는 아주 어렵지만 정답 고르기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피부에 산성 용액을 도포하여 피지의 유화를 유도한다. 틀린 설명입니다. 디스인크러스테이션이란 모공 속 피지를 부드럽게 녹이는 시술인데요. 피지를 부드럽게 녹이기 위해서는 피부에 알칼리 용액을 도포해야 합니다. 알칼리는 피부 팽창 개념, 산성은 피부 수축 개념이기 때문에 피부에 알칼리 용액을 도포해서 피지를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보기 2번, 3번, 4번은 맞는 설명입니다. 디스인크러스테이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1번입니다. 억지로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 푸는 꿀팁을 잘 기억하세요. 문제 464번. 요코가와 흡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일본의 기생충학자 요코가와가 처음 발견하였다. 은어가 서식하는 하천 유역에서 널리 유행하는 기생충이다. 1차 중간숙주는 다슬기, 2차 중간숙주는 붕어, 잉어, 은어이다. 주로 폐에 기생하므로 폐디스토마로 불린다. 살짝 어려운 문제죠. 요코가와 흡충은 폐에 기생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소장에 기생합니다. 요코가와 흡충, 요코가와 소장. 요코가와 흡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문제 465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임용업소의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임용 업무를 행한 때,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시군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 표시 등을 설치한 때.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3가지가 있는데요. 암기법이 아주 쉽습니다.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임용 업무를 행한 때,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위생관리 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때,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임용 업무를 행한 때,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입니다.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아닌 것은 정답 4번입니다. 시군구에 이용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용업소 표시 등을 설치할 때는 과태료 300만원입니다. 문제 466번. 표피에서 가장 두꺼운 층인 유국층에 가장 많이 존재하며 방치형 돌기를 가진 세포는 멜라닌 형성세포, 각질 형성세포, 메르켈 원판세포, 랑게리안스 세포. 표피의 30% 정도를 차지하는 유국층에 존재하며 방추형, 다시 말해서 물고기 모양의 돌기를 가진 랑게리안스 세포는 피부 면역을 담당합니다. 유국층에 가장 많이 존재하며 방추형 돌기를 가진 세포는 정답 4번 랑게리안스 세포. 문제 467번. 손톱, 발톱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조근 아래에 위치한 조모에는 모세혈관, 신경, 림프 등이 분포하고 있으며 손톱, 발톱 세포를 생산하고 성장시킨다. 정상적인 손톱은 하루에 약 0.1mm씩, 한 달에 약 3mm 성장한다. 자극을 많이 받는 중지손톱이 가장 빨리 자라고 자극을 덜 받는 엄지손톱이 가장 늦게 자란다. 손톱 길이가 약 1.5cm 정도이므로 손톱이 빠진 후 다시 자라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린다. 발톱은 손톱에 비해 2배 정도 빠르게 자란다. 잘 생각해보면 손톱 깎을 때마다 매번 발톱을 깎진 않습니다. 발톱은 손톱에 비해 2배에서 3배 정도 늦게 자랍니다. 심장에서 가까운 손톱에는 혈류 공급이 많지만 심장에서 먼 발톱에는 혈류 공급이 적습니다. 손톱, 발톱 성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5번입니다. 문제 468번.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 명칭을 바꾼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경고 또는 개선명령, 주의,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법규 문제라 무조건 암기하셔야 합니다. 영업소 명칭을 바꾼 경우 해당 관청에 신고하셔야 되는데요.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소업 명칭을 바꾼 경우 1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은 정답 1번 경고 또는 개선명령입니다. 이용사, 미용사의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주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주의라는 행정처분 기준이 없음을 주의하세요. 문제 469번. 바디 샴푸에 요구되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피부 각질층의 세포간 지질 보호, 부드럽고 치밀한 기포, 높은 기포 지속성, 강력한 세정력. 부드럽고 치밀한 기포, 높은 기포 지속성, 강력한 세정력. 이렇게 주관이 개입되는 애매한 표현이 많을수록 문제가 어렵습니다. 바디 샴푸에 필요한 기능이다. 각질층의 세포간 지질 보호 필요할 것 같고요. 부드럽고 치밀한 기포, 높은 기포 지속성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세정력 꼭 필요할까요? 바디 샴푸, 바디 클렌저에 강력한 세정력이 필요할까요? 강력한 세정력 하면 세탁세제나 주방세제, 모발 샴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바디 클렌저가 세정력이 강력하다면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겠죠. 따라서 바디 샴푸에 요구되는 기능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문제가 꽤나 어렵죠. 문제 470번. 보건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일반 행정의 관리 과정적 특성과 기획 과정은 보건행정에 적용되지 않는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하고 행동하기 전에 행동 계획을 미리 결정한다. 보건행정에서는 생태학이나 역사적 고찰이 필요 없다. 보건행정은 공중보건학에 기초한 과학적 기술이 필요하다. 추상적인 이런 문제는 해설하기도 어렵고 정답인지 아닌지 유추하기가 힘듭니다. 저는 대학교 행정직원으로 몇 년 일해보았는데요. 이 문제는 그냥 찍었습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맞는 설명인데요. 행동하기 전에 행동 계획을 미리 결정한다는 너무 오버한 것 같습니다. 의사결정 후 결정된 내용에 따라서 행동계획, 실행계획을 나중에 수립한다 라고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공중보건학에 기초한 과학적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은 맞는 설명입니다. 보건행정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문제 471번. 식중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식중독은 원인에 따라 세균독, 화학독, 자연독, 곰팡이독 등으로 분류된다. 세균성 식중독 중 치사율이 가장 낮은 것이 보툴리누스 식중독이다. 테트로도톡신은 감자에 다량 함유되어 있다. 식중독 발생은 단체 급식의 확대로 인하여 급격한 발생률과 동시 다발성이라는 특징이 있지만 계절이나 지역과는 무관하다. 식중독은 원인에 따라 세균독, 화학독, 자연독, 곰팡이독 등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세균성 식중독 중 치사율이 가장 높은 것이 보톨리누스 식중독입니다. 테트로도톡신은 보고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식중독 발생은 단체 급식의 확대로 인하여 급격한 발생률과 동시 다발성이라는 특징이 있으며 계절이나 지역과도 상당히 관련되어 있습니다. 문제 472번. 하지 정맥류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혈액순환 장애, 호르몬 변화, 가족력, 운동 부족. 하지 정맥류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유전, 호르몬 변화, 임신, 혈액순환 문제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 부족이 하지 정맥류 발생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운동이 부족한 사람 모두 다 하지 정맥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 정맥류의 원인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운동 부족. 문제 473번. 동물성, 식물성, 자연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보고독, 테트로도톡신, 모시족의 굴 바지락 고동, 베네루핀, 홍합, 대합, 샥시톡신, 독버섯, 무스카린, 감자, 솔라닌, 청매 살구 복숭아, 아미그달린, 동미나리, 고시폴. 암기법을 통해서 연상해서 문제를 푸세요. 보고 배를 톡 터트리도, 테트로도톡신, 모시족이 모시고 카페베네로, 베네루핀, 홍합 잘못 먹으면 샥신이 쑤셔, 샥시톡신, 독버섯을 무식하게 먹다니, 무스카린, 감자를 잘 썰라닌, 솔라닌, 청매실 살구 복숭아 따러 에미가 달린다, 아미그달린, 동미나리, 시키톡신, 모카시, 고시폴. 동물성, 식물성, 자연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7번입니다. 문제 474번. 술, 담배, 짠 음식과 건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술을 자주 마시면 교감신경이 항진되어 혈관이 수축되면서 혈압이 높아진다. 음식을 짜게 먹으면 혈액 속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서 삼투압 현상이 일어나고 세포에 있던 수분이 혈액으로 빠져나가 혈액량이 증가하면서 혈압이 올라간다. 니코틴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해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여 혈관을 일시적으로 수축시켜 혈압이 올라간다. 알코올의 열량은 7kcal이므로 알코올을 섭취하면 영양이 공급된다. 일반 상식 문제죠.
알코올의 열량은 7kcal 맞습니다. 하지만 알코올에는 영양소가 전혀 없기 때문에 비어있는 열량, 다시 말해서 empty calories 부릅니다. 술, 담배, 짠 음식과 건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입니다. 문제 475번. 이형 커트 기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싱글링, 옆깎기, 스트로크, 슬라이싱. 거제주는 문제죠. 이형 커트 기본 기술은 싱글링, 수직깎기, 지간깎기 등이 있습니다. 응용 기술은 스트로크, 슬라이싱, 변형 가해질 등이 있습니다. 이형 커트 기술 중 가장 기본이 되는 기술은 정답 1번 싱글링. 2번 옆깎기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립니다. 옆깎기가 정말로 맞는 표현이라면 뒤를 깎을 때는 뒷깎기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뒷깎기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뒷깎기라고 들어본 일이 없습니다. 옆깎기, 뒷깎기를 영어로 번역하면 사이드컷, 백컷이라고 해야 되나요? 올바른 표현이 아닙니다. 올바른 표현은 버티컬 트리밍, 수직깎기입니다. 문제 476번. 긴 머리 끝을 수평으로 원랭스로 커트해서 마무리 연결하고자 한다. 적당한 도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시저스, 틴닝 시저스, 클리퍼, 바버 레이저. 원랭스 커트를 마무리할 때 머리 끝을 다듬는 도구 시저스, 단가위나 장가위, 틴닝 시저스, 틴닝 가위, 클리퍼, 바버 레이저, 이용 면도기 모두 다 사용 가능한데요. 4번의 바버 레이저, 이용 면도기는 출혈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가장 거리가 먼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랭스로 커트해서 마무리하고자 할 때 적당한 도구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바버 레이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죠. 문제 477번. 과잉 분비된 피지를 제거하고 피부를 수축시키는데 가장 좋은 팩제는 오일팩, 머드팩, 해초팩, 왁스팩. 점토팩은 머드팩, 클레이팩과 같은 의미입니다. 흡착력이 뛰어나 피지나 노폐물 제거에 효과적이어서 주로 세안용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과잉 분비된 피지를 제거하고 피부를 수축시키는데 가장 좋은 팩제는 정답 2번 머드팩. 문제 478번. 옆은 짧게 위는 길게 해주세요의 가장 올바른 영어 표현은 short on the sides, long on top, please. 따라서 정답은 1번. 옆은 짧게 위는 길게 해주세요. short on the sides, long on top, please. 참고로 please fade the sides 이 뜻은 양옆은 깔끔하게 페이드로 넣어주세요 라는 뜻입니다. Please fade the sides. 갑자기 영어 하니까 닭살이 돋네요. 문제 479번. 셀룰라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세포와 노폐물 등이 비정상적으로 뭉친 상태, 피와 지방이 비대해져 정체된 상태, 소성 결합 조직이 경화되어 뭉친 상태, 주로 여성의 허벅지, 둔부, 팔뚝 등에 많이 나타난다. 근육이 경화되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셀룰라이트란 지방과 노폐물, 체액이 서로 뒤엉킨 상태의 변형 세포를 말합니다. 세포질이 두껍고 질긴 형태로 분해가 잘 되지 않으며 표면이 오렌지 껍질처럼 울퉁불퉁합니다. 지방세포와 노폐물 등이 비정상적으로 뭉친 상태 맞습니다. 피와 지방이 비대해져 정체된 상태 맞습니다. 소성 결합 조직이 경화되어 뭉친 상태 맞습니다. 주로 여성의 허벅지, 둔부, 팔뚝 등에 많이 나타난다 맞습니다. 근육이 경화되어 딱딱하게 굳어진 상태 이것은 근육병을 말합니다. 따라서 셀룰라이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5번입니다. 문제 480번. 정중선에 위치한 두상 포인트를 뒷목부터 이마까지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NP, BP, GP, TP, CP, EP, TP, EP, 블라블라. 보기 1번에 NP, BP, GP를 지나서 TP, CP는 정중선을 말하고요. 보기 2번에 EP, TP, EP는 측중선을 말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 문제 481번. 공중보건하기 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개인, 지역 주민, 인간 집단, 국민 전체. 공중보건하기 최소 단위는 지역사회 주민이고요. 좀 더 확대하면 국민 전체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공중보건하기 대상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1번 개인입니다. 문제 482번. 미용업 영업신고는 개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10일, 15일, 20일 규정이 없다.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보면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개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핵심은 개업하기 전에 미리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용업 영업신고는 개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정답은 4번 규정이 없다. 문제 483번. 이영업소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10일, 20일, 30일, 60일.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보면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군 구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영업소 폐업신고는 폐업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해야 하는가? 정답은 2번 20일입니다. 문제 484번. 향수 뚜껑을 오픈했을 때 가장 처음 느껴지는 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탑노트, 미들노트, 베이스노트, 미디엄노트. 여기서 노트란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는 향의 단계를 말합니다. 향수병에 담긴 향수액의 위치를 잘 보세요.
맨 위에 위치한 향수액이 탑노트, 중간에 위치한 향수액이 미들노트, 맨 바닥에 깔린 향수액이 베이스노트입니다. 탑노트는 첫향, 첫인상, 미들노트는 중간향, 중심향, 베이스노트는 마지막 향, 잔향입니다. 향수 뚜껑을 오픈했을 때 가장 처음 느껴지는 향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정답은 1번 탑노트. 보기 4번에 미디엄노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런 표현을 쓰질 않습니다. 청량리 이용학원 이용사반 특징입니다. 오전반, 오후반, 야간반 다 들어도 수강료는 월 20만원. 아무 때나 출근, 아무 때나 퇴근입니다. 아침 10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퇴근도 가능합니다. 수시 모집이므로 처음에는 1대1 개별진도, 막판에는 단체 모의고사 진행합니다. 이발기법을 중심으로 15년 경력의 남자 원장이 직강합니다. 1호선 회룡역 3번 출구에서 1분 거리입니다. 정원이 꽉 차면 더 이상 못 받습니다. 늦기 전에 오세요. 문제 485번. 자외선은 장파장, 중파장, 단파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자외선은 A, B, C가 있는데요. A, B, C 중에서 A가 짱입니다. UVA가 짱파장입니다. 짱파장, 중파장, 단파장 순서대로 올바르게 나열한 것은? 정답 1번 UVA, B, C. 문제 486번. 선텐 작용을 하고 콜라겐 및 엘라스틴을 파괴하여 주름 발생과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주된 자외선은? UVA는 생활자외선, 선텐, 레저 자외선, 잔주름, 색소 침착. UVB는红斑, 화상, 비타민 D 합성, 건강 자외선, 선번. UVC는 피부암 발생 자외선, X선은 방사선. 선텐 작용과 주름 발생 및 피부 노화를 촉진하는 주된 자외선은? 정답 1번 UVA. 문제 487번. 진피층까지 깊숙이 침투해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손상시켜 피부 탄력을 저하시키고 잔주름과 색소 침착을 일으키는 주된 자외선은? 정답은 1번 UVA. 문제 488번. 표피의 기저층까지 침투해 선번과 홍반, 따가움, 수포를 일으키는 주된 자외선은? 선번의 BURN이 B로 시작되므로 정답은 2번 UVB. 문제 489번. 표피를 자극해 화상처럼 붉어지고 따가운 증상을 일으키며 색소 침착을 악화시키는 주된 자외선은? 정답은 2번 UVB. 문제 490번. 280나노미터 이하의 단파장으로 가장 강한 살균 효과를 가진 자외선은? UVC는 200에서 280나노미터. 오존층에서 거의 흡수되고요. 아주 강한 살균력으로 DNA까지 손상시킵니다. 가장 강한 살균 효과를 가진 자외선은? 정답 3번 UVC. 문제 491번.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 사용되는 자외선은? 자외선 살균 소독기에는 아주 강한 살균력의 UVC를 사용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문제 492번. 살균 작용이 가장 강한 자외선의 파장 범위는? 자외선 파장이 254나노미터 근처일 때 가장 강한 살균 효과를 보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암기법은 365일 태양에서 자외선이 내려옵니다. 화살표 3개, 숫자 1, 1, 1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365에서 빼기 1, 1, 1 하면 254나노미터가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이런 것들이 일타 강사의 상상력입니다. 문제 493번. 두드러기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급성과 만성이 있다. 주로 여자보다는 남자에게 많이 나타난다. 국부적 혹은 전신적으로 나타난다. 크기가 다양하며 소양증을 동반하기도 한다. 두드러기는 성별이 치우치지 않고 나타납니다. 만성의 경우 여자에게 더 빈번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두드러기의 특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2번입니다. 문제 494번.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법을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가르친 시대는?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구한말시대.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법을 가르친 것은 고려, 태조, 왕건 때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문제 495번. 지역사회의 조직적인 노력으로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높이는 기술과 과학이다 라고 주장하여 공중보건을 현대적인 통합체계로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는? 윈슬로우, 존 스노우, 버나드 파슨. 윈슬로우는 공중보건을 지역사회의 조직적 노력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수명을 연장하며 신체적, 정신적 효율을 높이는 과학과 기술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현대 공중보건을 사회집단, 교육, 환경, 의료 서비스의 통합체계로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공중보건을 현대적인 통합체계로 확장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준 학자는? 정답 1번 윈슬로우.
참고로 버나드는 건강이란 외부 환경 변화에도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는 상태로 보았습니다. 파스는 건강이란 개인이 사회적인 역할과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라고 보았습니다. 문제 496번. 딥클렌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일반 세안으로 제거되지 않는 모공속 노폐물과 묵은 각질을 연화시켜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피부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주로 메이크업 제거를 위해 사용한다. 고마지, 스크럽 등에 해당하며 화학적 필링이다.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킨다. 딥클렌징의 효과는 노화된 각질이나 모낭 속의 피지, 면포 등의 불순물을 인위적으로 배출시켜 피부를 매끈하게 합니다. 영양물질의 흡수 및 침투력을 향상시킵니다. 고마지, 스크럽 등은 화학적 필링이 아니라 물리적 딥클렌징에 해당합니다. 혈액순환을 촉진시켜 피부 재생과 노화 방지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진 않습니다. 딥클렌징에 대한 내용으로 가장 올바른 것은 정답 1번입니다. 피부 표면의 더러움을 제거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일반 클렌징. 주로 메이크업 제거를 위해 사용한다. 일반 클렌징입니다. 문제 497번. 생균 백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MLR, BCG, 수두, A형 간염. 생균 백신, 사균 백신 굉장히 헷갈리죠? 일단 생균 백신만 암기하세요. 나머지는 사균 백신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생균 백신은 주로 두 글자고요. 임산부에게 접종하시면 안됩니다. 생균 백신의 종류는 MMR, 홍역, 볼거리, 풍진, BCG, 결핵, 일본내염, 대상포진, 탄저, 수두, 두창이 있습니다. 암기법은 미스터 B씨가 일본에서 대상을 탄겨. 그런데 다음날 얼굴에 수두와 두창이 생긴겨. 다시 한번. 미스터 B씨가 일본에서 대상을 탄겨. 그런데 다음날 얼굴에 수두와 두창이 생긴겨. 이와 달리 사균 백신은 4글자 이상인데요. 임산부에게 접종 가능합니다. 사균 백신의 종류로는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발젠티푸스, 인플루엔자 걸려서 100일 동안 기침, 100일에 때문에 코카콜라 마시러 부다페스트 갔다가 A형 간염 걸리고 일본에 갔다가 B형 간염 걸렸다. 마지막엔 미쳐서 개를 뭉겨. 다시 한번.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발젠티푸스, 인플루엔자 걸려서 100일 동안 기침, 코카콜라 마시러 부다페스트 갔다가 A형 간염 걸리고 일본 갔다가 B형 간염 걸렸다. 마지막엔 미쳐서 개를 뭉겨. 생균 백신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정답 4번 A형 간염입니다. 문제 498번. 모든 스트랜드를 똑같은 길이로 커팅한 것은 완랭스, 유니폼 레이어, 인크리스 레이어, 디크리스 레이어. 정말 중요한 헤어커트 기본 이론인데요. 인기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머리는 측머리와 무측머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무측머리는 영어로 no layer입니다. 층이 없는 머리란 뜻입니다. 조용필의 단발머리, 영어로는 완랭스입니다. 지표면에서 머리 끝단까지 길이가 단 1개, 다시 말해서 완랭스입니다. 무측머리 완랭스를 빼면 이 세상의 모든 머리는 측머리입니다. 측머리는 3가지가 있는데요. 인크리스 레이어, 유니폼 레이어, 디크리스 레이어. 유니폼 레이어는 same 레이어, 베이징 레이어 같은 의미입니다. 위부터 아래까지 동일한 길이로 커트한 것입니다. 인크리스 레이어는 위는 짧고 아래가 긴 주로 여자 머리를 말합니다. 이것의 반대가 디크리스 레이어인데요. 위는 길고 아래가 짧은 주로 남자 머리를 말합니다. 모든 스트랜드를 똑같은 길이로 커팅한 것은 정답 2번 유니폼 레이어. 문제 499번. 임신 중 금기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은 임산부에게도 접종이 가능한 백신이 아닌 것은 장티푸스, 홍역, 바상풍, 콜레라. 임신 중 금기에 해당하는 예방접종은 생균 백신. 임산부에게도 접종이 가능한 사균 백신이 아닌 것은 당연히 생균 백신. 생균 백신 암기법은 미스터 B씨가 일본에서 대상을 탄겨. 그런데 다음날 얼굴에 수두와 두창이 생긴겨. 여기서 미스터는 홍역, 볼거리, 풍진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홍역. 문제 500번. 아방가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프랑스어로 아방가르드이며 군대에서는
선두에 서서 적진을 향해 돌진하는 전위 부대를 뜻한다. 기성예술에 대한 반항으로 전통적인 헤어스타일을 벗어난 파격적인 커트선, 기하학적인 비연결 커트선 등이 특징이다. 과장된 변형, 비대칭, 기하학적 볼륨 등으로 표현한다. 대중성과는 거리가 먼 실험 정신이 강한 디자인으로 일반적인 유형에 앞선 독창적이고 기묘한 헤어 디자인을 추구한다. 크리에이티브와는 완전히 정반대 개념이다. 어려운 문제죠. 헤어 디자인에서 크리에이티브와 아방가르드는 둘 다 창조적인 스타일을 의미하지만 표현 방식과 목적이 많이 다릅니다. 크리에이티브는 창조적인 응용 스타일, 현실적인 세련된 스타일, 기존 스타일을 창조적으로 변형하거나 새롭게 표현, 실제 살롱에서 고객에게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스타일, 패션, 트렌드, 컬러 등을 활용해 조화와 아름다움을 중시, 소화 가능한 스타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와 달리 아방가르드는 실험적, 파격적, 파괴적, 예술적 스타일, 예술작품에 가까운 헤어 디자인, 실제 생활보다는 무대, 대회, 패션쇼, 작품사진용 스타일, 극단적인 비대칭, 과장된 변형, 기하학적 독특한 구조, 소화 불가능한 스타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방가르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5번, 크리에이티브와는 완전히 정반대 개념이 아니라 일부만 정반대 개념입니다. 사진에 나온 12개 작품 가운데 녹색이 크리에이티브, 나머지 빨강색이 아방가르드. 이용장 실기시험 준비하실 때 참고하세요.